네, 안녕하세요. 신촌 박정어학원 토익 RC 전임 강사 캐럴킴입니다. 또 만났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요. 파트 5 중에서 해석 불필요 문제, 제가 열심히 정말 2배속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 못했죠? 수업 들으러 꼭 오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똑같이 파트 5인데요. 그 중에서 단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트 6 조금 나가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단어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찾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건 알겠는데 대체 단어 짝꿍은 무엇이니? 네, 얘는 뭐냐면요.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면 먹다라는 동사 eat 있잖아요. 그래서 eat hamburger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약을 먹어요. 그럴 때는 take medicine 이렇게 쓰죠. 똑같이 먹다지만 동사가 명사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단어 짝꿍이에요. 그래서 걔네들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치사 단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빈칸이 나와 있으면 빈칸 뒷부분의 명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빈칸 앞부분의 동사 혹은 형용사를 보시고 콜로케이션을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 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119번 찾아보세요. 네. 자, 보면 기본적으로 빈칸 나와 있고요. A, B, C, D가 보이는데 이 A, B, C, D의 품사들이 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자리 문제가 아닌 거죠. 만약에 A, B, C, D에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게 걸려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빈칸 뒤를 보고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접속사, 컴마 땡 하고 나와 있으면 접속부사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는 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자리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뒷부분을 보시면 the next quarter 나와 있어요. quarter 자체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근데 1년이 12달이니까 4분의 1, 12 나누기 4는 3개월인 거예요. 그냥 글자로 나와 있다고 next quarter 이렇게 다음 분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over, 기간을 나타내주는 for over 이런 아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A, B, C, D에 지금 전치사 나와 있고 얘 전치사 아니죠. 얘는 형용사죠. 얘 전치사로 쓰려면 뒤에 to 나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지가 보여 있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뒤를 볼지 앞을 볼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뒤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앞을 볼게요. 자, 뭐가 보이세요? cooperate. 네,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뭐랑 같이 나오나요? 그렇죠. with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콜로케이션인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comply, 준수하다 이런 거 있잖아. 법 같은 거를 지키다. comply with 이렇게 걸리죠. apply for 이렇게 걸리는 전치사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앞에 cooperate라는 단어를 보고 with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접속사 문제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접속사 단어는요.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 진짜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즉 주어 동사 문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덩어리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세요. 지난번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 나실 텐데 과거 시제 걸려있고 have pp 걸려있어요. 어떤 접속사 쓸래요? 네, since. 현재 걸려있고 미래 걸려있어요. 뭐 쓸래요? when, once, if. 이런 단서들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사 시제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 두 덩어리에서 병렬 구조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나와 있어요. 뒤에도 시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장소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를 빠르게 스캔을 하고 그래도 없으면 동사, 명사, 형용사 순으로 키워드를 스캔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135번. 네,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A, B, C, D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하실 때 as나 since 둘 다 접속사 전치사로 쓰이고 moreover, 컴마 땡, instead, 컴마 땡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두 덩어리로 나눈다고요. 나눴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네, 동사 시제 비교하라고요. 빈칸 뒤쪽의 동사는 과거형. 빈칸 앞쪽의 동사 보이시나요? have, pp. 아하, 뭐 쓰면 되죠? since 쓰면 되잖아요. 과거 시점, 이후, 현재까지, 현재 완료.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접속사 문제 풀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먼저 두 덩어리 이렇게 나눴어요. 컴마가 있으니까 나누기가 쉽죠. 두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are, 뒤에
뒤에 are 앞에 used 뭐 별다른 단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뭘 하냐면요. 병렬 구조를 찾으라고요. 자, 앞에 부분을 보니까 뭐가 걸려있냐면 held, 뒤에 부분 held 똑같이 걸려있죠. held 뒤에를 보니까 once a month regularly가 나와 있어요. 뒤에를 보니까 held almost every day. 다시 말해서 시간, 얘는 한 달에 한 번, 얘는 매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한 달에 한 번 했을지라도 뒤에는 매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가 나오면 되고요. 사실상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풀 수 있어요. 어떻게? A, B, C, D 선택지를 딱 봤죠. 봤는데 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컴마 땡 들어가야 되는 아이죠. 접속 부사예요. 근데 여기 컴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 안 하고 그냥 접속사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인스테드 좀 고민되시나요? 인스테드 오브 짝꿍이잖아요. 그럴 때는 전치사로 쓰이고요. 인스테드 혼자 쓰이면 얘 접속 부사, 컴마 땡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사 단어 문제를 볼게요. 부사 단어 문제 푸는 방식. 첫 번째,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recently 하면 뭐 나온다고요? 과거랑 have pp 둘 중에 하나 나와요. currently 하면 현재 진행 이런 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사 시제를 보고 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 위치 단서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very라는 부사를 볼게요. I love you very 라고 못 써요. 왜? very라는 아이는요. 한정부사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아이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very much. 앞에서밖에 못 꾸며주는 아이가 있어요. extremely. 이런 아이들도 앞에서밖에 못 꾸며줘요. 네, 그런 아이들 위치의 단서를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명사, 형용사 순서로 키워드를 스캔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볼게요. A, B, C, D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얘는 해석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요? 자, 보니까 shortly가 나와 있어요. short, 짧은, shortly, 짧게 하시면 안 되죠. 네, shortly 하면 soon이랑 똑같은 아이고요. 얘네 미래 시제에 걸린 아이죠. 자, later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currently 이 아이가 현재 아니면 현재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를 볼게요. 뭐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제 걸려 있죠. 그러니까 currently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사 문제가 나오면요. A, B, C, D를 쭉 보시고 내가 제낄 수 있는 아이들을 제껴주셔야 돼요. 시제 단서로 푸는 문제나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풀 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위에서부터 after last night 이렇게 가면 토익한테 지는 거고요. 토익 문제가 왜 나왔지? 문제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지를 보시고 얘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딱 파악을 바로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 볼게요. A, B, C, D가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쓸 수 있는 아이들 빈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and 걸려 있어요. 얘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부사라는 아이를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문장 맨 끝에 나올 수 있는 아이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highly regarded, highly recommended 다시 말해서 highly라는 아이는요. 한정이에요. 앞에서밖에 못 꾸며줘요. 근데 동사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possibly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perform 하는데 어떻게 skillfully, expertly,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 수행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단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선택지 A, B, C, D를 딱 보시고 단어 짝꿍을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빈칸이 있었을 때 빈칸 뒤에 예를 들어서 in이 나왔어요. 그러면 interested in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짝꿍을 맞춰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하는 명사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면 꾸밈을 받는 명사를 보시고 그게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 사람한테만 쓰이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거? 감정 형용사 ed형, interested 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흥미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어떤 재밌는, 흥미로운 거를 봤기 때문에 사람은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terested, excited, satisfied 이런 아이들가 나오면 걔는 사람을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interesting, exciting, satisfying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걔는 사물을 꾸며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도 없으면 키워드를 스캔하면 되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A, B, C, D를 먼저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뭘? 사람 혹은 사물을 꾸며주는 걸 찾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대요. 나의 맥북은 지식이 많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네, impressive 하면 사람 삶을 다 쓸 수 있어요. 인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상적인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interested나 satisfy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쓴다 그랬죠?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꾸며주는 아이를 보니까 background라는 사물이잖아요. 사물에 쓸 수 있는 아이 impressive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 안 하고 그냥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단서를 찾아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자, 다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대충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nterested in, impressive 몰라, aware of, prepare for. 그렇죠. 그런 짝꿍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빈칸을 보니까 anyone을 주는 거기는 하지만 뒤에를 보니까 of가 나왔잖아요. 단어 짝꿍 문제네요. of랑 같이 쓸 수 있는 aware, be aware of 하면 know의 의미죠.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어 짝꿍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단어 문제가 나온다고 무조건적으로 해석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지를 보시고 해석을 안 하는 문제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명사 단어 문제 조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어 짝꿍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랑의 그 단어 짝꿍, 그 다음에 키워드를 스캔하는 건데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지 A, B, C, D가 나와 있었을 때 명사 단어는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건지 아니면 개념으로 있는 추상적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앞에 보니까 revised가 나왔어요. 뭔가를 수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sign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서명을 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documen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계약서밖에 없죠. 그래서 contract 들어가면 되고요. 이 문장 잠깐 보면 뒤에 보면 for 사람 나와 있고 to 동사, to 부정사 걸려 있죠.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온 거고요. 이 사람들이 사인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 원래 문장이 sign a contract 라는 콜로케이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sign이라는 아이가 contract를 뒤에서 후치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얘는 다 추상적인 거, 얘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 그래서 revise 하거나 sign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콜로케이션 머리에 딱 있으신 분들은 얘가 뒤에서 후치수식해주니까 sign a contract 이런 콜로케이션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도 있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동사 단어 문제를 볼게요. 동사 단어 문제는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선택지를 딱 보신 다음에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자동사가 뭐예요? 자동사는요. 그냥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나와 있고 동사를 집어넣으래요. 근데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는 제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 명사가 없으면 자동사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랑 아까 comply with, 전치사랑의 콜로케이션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랑 아까 sign a contract 이런 식으로 단어 짝꿍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스캔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A, B, C, D가 걸려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쭉 눈으로 훑어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요. B에 나와 있는 remained라는 아이요. 이 아이는 이 형식 자동사구나라는 걸 딱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D에 나와 있는 wait, 뒤에 for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빈칸 뒤에 바로 a sample이라는 명사를 쓸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A, B, C, D를 보고 자동사 미리 제껴두시고 A랑 C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해석 들어가잖아요. 다 말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샘플을 남겼다, 샘플을 기억한다, 샘플을 보낸다, 샘플을 기다린다. 왠지 다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해석도 안 되던 것들이 단어 문제는 왜 이렇게 해석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자,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자동사는 제끼시고 타동사 주개 중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send something to someone 이렇게 들어가는 수요 동사죠. to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left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석 불필요 동사 단어 문제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쉬운 문제죠. 자, A, B, C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탁탁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뭐가? apply for, participate in, register for 이런 식으로 전치사 같이 나오는 아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빈칸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잖아요. 쓸 수 있는 거 contact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동사 단어 문제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이가 어떤 전치사랑 같이 오는지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해서 막 이상한 거 안 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조금 드릴게요. anyone이랑 does라는 아이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녕 명구, 오랜만이야. 자, 얘는 하나죠. 얘는 명구가 여러 명이에요. 즉, anyone은 하나, 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does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에 anyone이랑 does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하실 거는 뭘까요? 네, 동사만 보시면 되겠죠. 동사가 are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해주셔야 돼요? 복수, does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nyone, does 나오면요. 되게 헷갈려요. 왜? 해석이 안 되거든. anyone? 누군가? does? 저게 뭐지? 대세, 복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anyone은 단수 한 명, does는요. does peo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 그래서 동사만 보고 찾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전형적인 패턴은요. 밑줄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따라 붙거나 아니면 전치사, 이거 빠지고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붙는다면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를 체크해서 단수 복수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명구가 나와 있으면 전명구 집어치우고 뒤로 가서 동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랑의 수일치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each other, one another. 이거는 둘 다 뭐 서로 이런 뉘앙스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사랑은 세 명이서 하면 복잡해지죠. 둘이 해야 돼요. each other, 서로 두 명의 뉘앙스고요. one another 하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얘는 두 개라는 단서가 꼭 있어야 돼요. both, two 이런 단서가 꼭 있어야 쓸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기본적으로 A, B, C, D 보니까 them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help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격, 네, 대명사 쓸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대명사 할 때 제가 팁으로 수업 시간에 드리는데 목적어 자리에 them도 쓸 수 있지만 자, 주어랑 동일한 아이를 쓸 때는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쓰셔야 돼요. 아, 나는 나를 사랑해. I love me 하면 틀려요. I love myself를 써주셔야 돼요. I love you 이렇게 쓰죠. I love yourself는 못 써요. I랑 U가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심동체 한몸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에 employees 나와 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받아주기 때문에 themselves가 나와야 돼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employees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one another 써주시면 돼요. each other이 들어가려면요. to, both 이런 아이들의 단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 혹은 보어 자리만 쓰인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문장 맨 처음 주어 자리에는 못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other, others. 그냥 겉보기 등급으로는 얘는 S 없고 얘는 S 있음. 단수 복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other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즉, 저 아이의 품사는 형용사. 이 아이는 그냥 쓰이는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맨 처음에 테트리스 조각 막 따라라라라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 때문에. 형용사의 자리는 어디? 명사 앞에. 대명사는 그냥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questions S 나와 있으니까 others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아시겠죠? 그래서 품사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each of, most of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most of는 of 뒤에 나와 있는 거 다 빼고 most를 쓰는 게 아니라 most of 자체가 형용사라고요. most of, on of. 근데 each라는 아이는 단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each of 하면 여러 명 중에 하나, 각각을 의미하는 건데요. each랑 every는 똑같죠. 근데 얘는 못 써요. 얘는 다시 말해서 of랑 같이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each student, every student 이렇게 쓰긴 하지만 each of the students는 써도 every of the students라는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of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each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뭘까요? 네, 얘는 좀 쉽죠? 아세요 혹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제 1세대 아이돌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아이들이에요. 네, 뭐 그냥 딱 보기엔 사실상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인기가 많았어요. 아, 보니까 얘도 잘생긴 것 같고 얘도 뭐 잘생긴 것 같고 얘도 강타 닮았어요. 네, 잘생긴 것 같고 얘도 잘생긴 것 같고 얘도 잘생긴 것 같죠. 네, 근데 얘네들 다 잘생겼어.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잘생긴 거나 전체가 다 잘생긴 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얘는 한 명 한 명의 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each of는요, 단수 동사가 걸려야 되고요. all of는 복수 동사가 걸려야 된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each of 뒤에 여기는 복수가 나와야 돼요. all of 뒤에 여기도 복수가 나와요. 왜? of라는 게 이것들 중에잖아요. one이라는 말, one of를 쓴다고 해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one of 복수명사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단수라고 해도 여러 명 중에 각각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each니까 i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 A, B, C, D를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 걸려있으면 여러분은 every 제껴주시고 왜? of 나왔잖아요. 같이 못 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뭘 체크하시면 돼요? 동사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단수 I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part 6로 들어갈게요. 5랑 6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딱 하나 차이예요. 뭐냐면 두 개 차이. 하나, 첫 번째 차이는 긴 문장이 있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동사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를 물어볼 때요. 시제 같은 거 있잖아요. part 5에서는 그냥 단순히 딱 떨어지는 시제가 나오는데요. 6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고 과거형이었구나, 미래였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5단 6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문제는 어떻게 걸리냐면요. 세 문제가 하나의 지문에 걸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12는 뭐냐면요. 3개의 문제가 걸린 덩어리가 4개가 나와서 총 12문제라는 거예요. part 6가. 자, 3개의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part 6, 노트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죠.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단어 문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문법 문제. 네,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문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문법 문제는 전후 맥락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자, 문법 문제를 먼저 볼게요. I'm writing to 나왔어요.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대절이에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네.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토익 동사 시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have pp였어요. 왜? 과거부터 진행된 게 현재에 영향을 주잖아요. 자, 잘 보세요. complain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는데 그 불평을 내가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과거에 받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쓰고 싶죠? 아니라고요. 불평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후속 조치를 취해주는 거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시제가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omplain을 받았다 혹은 네 편지를 잘 받았다. 그래서 답장 쓴다. 과거에 받은 거지만 현재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have pp 동사 시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단어 문제를 조금 더 볼게요. 네, 바뀌었어요, 화면이. 이제 제가 쓸 거예요. 자, part 6 문제풀이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어떤 글인지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메모죠. 네, 메모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 주소 같은 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3개가 걸려 있어요. 3개가 걸려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해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석 불필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147번 문제, 148번 문제 해석 불필요 문제고요. 149번 문제는 지금 단어가 걸려있죠. 얘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윗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this time이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시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전치사 at 들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all this time 이런 거 쓸 수 있지 않나요? all the times 착각하신 것 같아요. all 나오면요. 뒤에는 복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this time이라는 이번에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a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48번 문제를 보면요. A, B, C, D가 지금 동사 혹은 준동사가 걸려있는 문제고요. 자리를 볼게요. 먼저 빈칸 앞에는 명사인 주어가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를 보니까 또 명사가 걸려있어요. 물론 대명사긴 하지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주어랑 목적어 사이 누구 자리죠? 네, 당연히 동사 자리죠. 자, 주어를 보니까 this 패키지예요. 다시 말해서 it이기 때문에 뭐 나와야 돼요? 뒤에 s 붙는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also가 걸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공해 주는 거 말고 뒤에서 또 해줘 라고 해서 플러스 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잘 보시면 여기에 membership이 있어요. membership, 회원이죠. 회원을 등록할 때 물론 돈을 내기도 하지만 뒤에를 볼게요. 자, 너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내는 게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가 멤버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 어디 했나요? 네, 요만큼 했네요. 그래서 두 문제는 해석 불필요 문제, 얘는 해석해야 되는 단어 문제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보면 여기도 메모가 나와 있죠. 자, notification, 공지사항이네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문제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 네, 마지막 문제 또 걸려있네요. 첫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뒤에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 A, B, C, D를 봤을 때 접속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전치사가 걸려있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를 봤는데 주어 동사가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네, 명사만 나와 있어요. 근데 명사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being 해서 ing가 걸려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when이나 while이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랑 다르게, 첫 번째 예측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모든 책을 구매해야 된대요. 여러분 수동태 해석할 때요. 얘는 구매가 된다 책이 너무 어려워요. BPP가 나오면요. 얘를 목적으로 해석하세요. 구매한다. 뭐를? 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을 구매한다. 뒤에 부분 보니까 사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탈릭 책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러면 책에 사인을 받는 거가 되겠죠. 사인을 받은 다음에 책을 사요. 책을 말이 안 되네요. 사인을 받기 전에 책을 사야 되겠죠. 그쵸? 네. 사인을 받기 전에 책을 사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prior to 나오면 되겠죠. 당연히 사인을 받기 전에 책을 사야지 내가 거기다가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 받기 전에 책을 구매를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냥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앞에 주어 걸려있고 동사 자리구나. 그리고 목적어인 명사가 걸려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제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명사 있음의 단서로 수동태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책 사인회 지금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앞에 시제가 다 과거 시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BING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뉘앙스 아니고요. 미래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미래나 예정된 미래는 B 플러스 ING가 대신해요. 그래서 진행 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미래 시제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왠지 해석을 안 하고 풀어도 될 것 같았건만 해석을 해야 됐고 이 문제는 왜? 앞에 부분에서 보니까 여기에 책 나와 있고 사인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을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사인을 받은 거예요? 책을 쓴 사람한테 사인을 받겠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Part 6 들어가는 방식 첫 번째, 자, 어떤 글인지 글의 종류를 파악을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개 걸려 있었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안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할 것. 그리고 나서 문법 문제 먼저 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앞뒤 맥락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